네, 마로니의 책방 17번째 순서 제1부 사이섬 소담소담 또는 소담소담 사이섬. 원래 소담소담은 특정 개념을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고 사이섬은 사연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그 사연이 두 가지 개념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불안함 또는 불안정함과 확신, 그 반대가 되는 확신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인데요.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찍어놨다가 오늘 나눌 수 있는 주제에 상당히 잘 맞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두 분께 아까 좀 공유를 드렸고 그래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 서유미 작가님 혹시 이거 네. 있으신가요? 지금? 아니 없어요. 네, 서유미 작가님의 목소리를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아 진짜요? 예. 이런 때일수록 더욱 단단한 기분만을 힘이 되는 말들을 확신에 찬 언어를 공유하고 싶지만 개인적으로는 유독 힘든 어제 오늘이네요. 꼭 지금은 아니어도 좋은데 언제 괜찮은 때가 오면 삶의 확신, 확신하는 힘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주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확신하나요? 자신에 대해, 타인에 대해, 오늘을 이 삶에 대해, 내가 맞닥뜨린 것들에 대해, 다가와 맞이해야 할 것들에 대해, 불확실한 상태, 알 수 없는 결론이 기다리는 시간들은 단지 한국의 정치적 상황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처럼 자기 삶에서 불안이나 불명확한 느낌 속에 오늘 하루도 버티고 있을 분들이 계시겠죠. 바꿀 수 없는 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의 윤곽을 명확히 한다면 좀 더 흔들리지 않는 확신감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저는 다시 보고 또 다시 봅니다. 나를, 관계를, 사회 현상을, 사람들을. 어려워요. 두꺼워졌다가도 이내 얄팍해져 버리네요. 너무 추상적이지만 이렇게 적고 일단 마무리합니다. 네. 약간의 이제 제가 변형을 거치긴 했습니다만 거의 비슷한 네. 내용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참 확신감을 갖고 싶은데 확신감을 갖기가 되게 어려워서 그래서 또 힘들기도 한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삶에 대한 확신 그리고 확신하는 힘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를 나눠주실 수 있을까? 실제로 요청이기도 했고 다른 분들과도 이제 댓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시기도 하셨는데 이게 오늘 2부의 내용하고도 잘 맞아떨어지는 거기도 해서요.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의 정치적 상황에서 훨씬 더 부각되는 상태이긴 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존재의 근본적인 이제 불안감에서 오는 것들이기도 해서 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두 분 네. 확신을 잘 하는 편이세요? 아니면 그냥 확신 잘 못하고 불안정하거나 불확정적인 상태에 놓여져 있는 편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좀 약간 확신하는 편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네. 그냥 이건 이거다. 저건 저거다. 그리고 이건 돌아보지 말자. 약간 그런 성격이 되게 가까운 사람인데, 근데 원래 또 제가 하는 철학 자체, 자유주의 철학 자체는 아무것도 확신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라, 이제 기본적으로 저가 하는 확신은 뭐 저가 가지고 있는 확신, 저의 신념에 대한 확신일 뿐이지 이 세상이 무엇이 옳고 그르다에 대한 확신은 이제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적어도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판단하는 기준은 좀 명확하게 있는 편인 것 같고, 그리고 그 판단하는 기준이 나름대로 타협할 수 있는 지점과 타협하지 못하는 지점이 확실히 설정되어 있는 편 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흔들림이 이제 없는 편인데, 그런데 제가 이제 제가 좀 착각한 건 아닐까라고 최근에 의심하고 있는 부분 하나가, 적어도 사람들이 이런 건 타협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약간 무너져서 이거 내가 가지고 있던 확신에 큰 오류가 있었던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부분에 관한 좀 힘든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세상을 보는 눈이 모자라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거는 기본적으로 저는 신뢰의 부분이었거든요. 네. 우리 구성원들에 대한 신뢰의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이 좀 무너진 것 같은데, 근데 한편으로는 또 돌아보면 반대편에서 또 그것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이 국면에서 정말 열심히 뭔가를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 또 한편으로는 신뢰를 더 쌓을 수 있는 건데, 근데 제가 이제 뭐 약간 무너졌다고 했던 부분은 뭐냐면, 야 진짜 이건 이러진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무너졌던 게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은 있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저 자신이 판단하는 기준은 좀 확실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흔들림이 없는 편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그래도 확신 유형에 예, 가깝다. 예, 서 작가님은 제가 볼 때는 확신 유형인데. 네, 저도 좀 그런 편인데, 그러니까 불안할 때 있잖아요, 예. 그렇죠? 불안은 약간 좀 공기 같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흘러서 이렇게
딱 잠식하거든요.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이제 결국 그게 잠식 당하면 이제 나도 변하게 되니까 저도 그쪽 좀 잘 안 보려고 하는 편이고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약간 칸막이를 좀 만들려고 하는 편이에요. 요거는 여기다가 그래서 불안한 건 여기다가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좀 그러니까 우리 뭐 예를 들면 하루 끝나고 일기 쓰는 마음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어떤 좀 안 좋은 상황, 힘든 상황이 오면 이제 앉아서 가만히 좀 그 아까 뭐 공기 같고 액체 같고 흐르는 것들 있잖아요. 불안은 계속 흘러서 적시고 흘러가고 어디로 갈지 모르고 막 제가 이제 그렇게 책상에서 앉아서 커피를 잘 엎질러요. 이렇게 푹 하면 이렇게 팍 하면 정말 그냥 하염없이 번지는데 그렇게 번져가거든요. 이 불안하고 걱정되고 이런 것들이 근데 되도록이면은 그게 많이 번지지 않게끔 칸막이와 서랍 처리를 좀 하려고. 예. 이거는 내가 지금 할 수 없는 거,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좀 나누는 편이고, 할 수 없는 것들은 좀 이제 먼 서랍, 지금 당장 할 수 없는 건 좀 그렇게 돋는 편이고, 사람들이 나 같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하려고 했어요. 그래야 네. 좀 실망을 안 하니까. 그래서 네. 그러면은 두 번째는 불안이 엄습하는 순간은 대체로 어느 때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저는 많은 사람들이 뭐 저도 이제 그 중에 한 명이긴 한데요. 저도 직업 자체는 사실은 알고 보면 비정규직에 되게 가까운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안정적인 뭔가가 딱딱딱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제가 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수입도 달라지고 뭐도 달라지고 다 그러는 사람이라 일상생활 속에서는 그런 경제적인 어떤 안정성 부분이 저를 불안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내가 지금은 열심히 일하고 제가 지금 사실 주변에서 너 왜 그렇게 지나치게 일하니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예. 제가 이거 거절하면 다음번에 또 요청이 안 들어올까 봐 사실 어. 하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냥 오면 무조건 한다라고 해서 그걸 해서 하다 보니까 지나치게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또 알고 보면 내가 왜 이렇게까지 지나치게 이걸 다 받아들일까라고 했을 때 그 제가 불안한 거죠. 예. 예, 이거 내가 거절하면 이 사람이 다음번에는 나를 찾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 라는 이제 그 불안함이 분명히 있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엄습하는데 그런데 결국은 그 부분에서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뭔가 칸막이를 치고 싸우는 부분이 분명히 또 있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걸 냅두면 그게 나를 잡아삼키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런데 불안이 나를 삼키기 시작하면 이성적 판단이 이제 안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내가 그 불안을 딱 끊어내고 그래 이건 할 수 없어 이건 되든 안 되든 이라고 하는 그 라인이 언제나 좀 있어야 되는 건 확실하다. 그건 확실하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안이 나를 삼키지 않도록 해야 된다. 예. 예. 근데 저도 늘 불안해 그 불안의 공기를 마시고 살고 있죠. 예. 그러니까 철밥통이 아니니까. 예. 철밥통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럼요. 그렇죠. 철밥통의 특징은 밥을 열면 넣어잖아요. 뚜껑을 열면 나오잖아요. 이제 땅땅 안 그래도 막 주고.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그럼 서 작가님은 불안할 때. 불안이 엄습할 때. 저는 아주 단순한 것부터 저는 뭘 잘 잊어버려. 나 뭐 잊어버렸나? 아. 나 내일 수업인가? 막 이런 거 있잖아. 나 수업하고 자리 올렸나? 요거가 굉장히 가장 원초적이고 아주 제일 많이 하는 불안. 예. 그리고 이렇게 제가 이제 수업을 운영을 여러 개를 하니까 네. 다 이제 그 올려야 되는 사이트가 다른데 여기 걸 저기다 올릴 때가 있어요. 잘못 올릴 때 많지는 않은데 가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잘 올렸나? 아, 그렇지. 했나? 뭐 이런 거. 큰일 나는 이런 거. 경우도 가끔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아주 큰일 나진 않는데 그래도 그럴 때가 있고 그다음에 뭔가를 이렇게 하고 있다가 잘하고 있나? 아까 말씀하신 미래에 대한 불안하고 좀 비슷할 수 있는데 잘하고 이거 지금 잘 가고 있나? 예. 뻘짓하는 거 아닌가? 이거 지금 쓰고 있는데 이상한 거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 들 때 있고 저는 또 미래나 돈에 대한 걱정은 또 잘 안 해요. 그냥 뭐 되겠지. 예. 지금 것도 먹고 살았는데 그래서 그래서 또 제가 또 약간 공과금도 잘 안 내고 네, 그래서 아니, 저희 엄마가 불안해. 우리 집에 오면은 자꾸 뭐 올라와 있는데 뒤져보고 독촉자. 막 독촉자. 자. 그럼 좀 어머 그래서 제가 내면 돼 이러면서 그런 건 좀 괜찮아요. 예. 저 서유미 작가님하고 좀 반대로 오히려 그런 사소한 데는 별로 사소하기보다는 그런 데는 저 좀 잘 안 떠는 것 대범해요. 같아요. 예. 그냥 그런 일은 그냥 내가 하는 짓이야 대체로 뻘짓이지 뭐라고 생각하는 약간 그런 게 있어서 뭐 크게 내가 하는 일이 뭐 이렇게
대부분 다 그래왔고 대부분 다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는 약간 성향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데는 별로 안 떠는 것 같고요. 네, 그냥 예, 하는 예, 일들, 예, 일상적인 일들 가운데 예. 뭐 큰 실수가 있을까봐 떨거나 예. 그러진 않는. 예, 그리고 저는 그냥 실수하면 사과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그렇죠. 예, 그렇잖아, 마법의 단어. 아, 저는 저는 읍스 대신에 잘못했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예. 그러면 이게 두 분이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좀 낙관적인 스타일이시고 네. 예, 약간의 뭐 불안이 오는 요소들은 조금씩은 다르지만 그래도 그 불안을 또 비교적 잘 해결해 가고 계시고 뭐 이런 쪽에 가까우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이 사연을 접수해 주신 분의 불안은 즉 확신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 그리고 어떻게 좀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을까? 이미 뭐 말씀들 속에서도 좀 있었지만 그런 진단, 처방일 때 이제 처방에 우리가 또 너무 지나치게 목숨 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처방은 다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진단, 나름대로 진단은 어떻게들 하고 계신지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 서 작가. 저는 일단은 내가 예전에 불안했던 게 지금도 불안한 것도 있지만 사실 시간이 지나고 삶의 이제 이력이 좀 늘고 하면서 불안이 변하거든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전히 내가 똑같은 걸로 계속 불안해하면 물론 안 자랐다, 문제가 있다 이건 아닌데 어떤 불안들이 이제 괜찮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네. 저도 뭐 사실 아까 말한 나 뭐 잊었나? 이거는 이제 이 불안 자체가 없어지진 않지만 농도가 훨씬 약해져요. 왜냐하면 옛날에 이제 막 하루 종일 놀고 숙제? 내일 숙제? 시험? 뭐 이럴 때 진짜 쪽지 시험 뭐 이런 거. 그때 불안하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괜찮아. 뭐 지나가도 되고 뭐 사과하면 돼. 정말 말 그대로 이제 지나가면 되니까. 그래서 조금 옅어지고 근데 잘해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말아야 된다는 정도의 이제 불안 정도인데 저는 그래서 내 불안이 계속 지속되고 변하지 않는 불안은 뭐지? 그다음에 그러나 좀 지는 불안은 뭐지? 이걸 좀 확인하시는 것도 필요하고 아까 제가 불안이 이제 공기처럼 또 액체처럼 이렇게 좀 퍼지고 이게 이렇게 딱 그 규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불안이 저는 조금 괜찮아질 수 있을 때가 언제냐면 아까 뭐 확신 얘기하셨는데 진짜 뭔가 확실하고 단단한 것에 딱 닿으면 멈추잖아요. 물이 흐르다가도 벽에 네. 닿으면 딱 멈추니까. 그래서 그거는 그런 칸막이는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제가 되게 힘들거나 약간 멘붕 올 때 많이 생각하는 게 그래도 내일이 좀 더 나을 것이다. 진짜 마치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른다. 그것처럼 어제보단 오늘이 낫고 오늘보단 내일이 나을 거야라는 생각을 해요. 내일이 네. 안 나아도 나을 거야. 지금 열심히 하니까 나을 거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명언이 전 옛날부터 그렇게 명언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명언을 잘 붙여놔요 책상에. 보진 않아요. 근데 그냥 붙이는 순간이 중요해요. 네. 근데 제가 그럼. 여기서도 얘기했었는지 모르겠어요. 에이브러함 링컨이 말했던 천천히 가지만 뒤로 가지 않는다. 예. 제가 정말 좋아하는 명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의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남들이 옆에서 막 빨리 가면 내가 뒤로 가는 느낌이 거의 들 때가 있거든요. 네. 되게 불안해요. 그러면 근데 내가 안 가는 건 아니야. 천천히 가는 건데 절대 뒤로는 안 가. 지금만 조금 느린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나 뻘짓하고 있나라고 할 때 늘 그 생각을 해요. 하고 있으니까 뭔가 이걸 지워도 내가 쓰고 있는 거 지워도 안 쓴 건 아니야. 요거는 아닌 걸 알았으니까 요거는 한번 해보고 지웠으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면서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확신할 만한 것들을 찾으시는 게 필요해요. 이거는 누가 주는 것도 있지만 자기가 이렇게 어떤 확신할 만한 벽 같은 걸 좀 찾아서 세워두시면 가벽이라도 예. 좋을 것 같아요. 굳이 말하면 이제 댐이나 그런 네. 것들처럼 이제 중간에 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세워놔라. 맞아요. 우리 위원님이 들으시면 그거 반환경적이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환경적. 네, 때로는 필요하다. 지나치는 때로는 그 흐름에 의해서 이제 유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서유미 작가님하고 이제 2주에 한 번씩 뵈면서 제가 이제 어쨌든 이게 좀 기간이 아주 길어지니까 예. 생각보다 이게 우리가 일주일에 2시간 이상, 2주에 2시간 이상 이렇게 말 나누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유미 작가님한테 제가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뭔가 이제 위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유미 작가님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냥 오늘의 지금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네. 지금 이런 순간일수록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어렵고 불안한 순간을 건너가는 서유미 작가님만의 지혜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몇 번 이제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불안에 휩싸이다 보면 제일 먼저 못하는 게 지금 해야 될 일을 못해요. 맞아요.
그러면서 그게 또 그 일을 못하면서 그 일이 쌓여가는 거죠. 사실 제가 계엄 이후에 한 달 동안 일을 못했거든요. 예. 근데 그러면서 그 이후에 모든 불안이 막 덮치고 엎치고 막 이렇게 오면서 그 일들도 또 해야 되잖아요. 네. 그 일들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오히려 불안이 2배, 3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불안한 상황이 왔을 때 그 불안을 넘어가는 제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서현미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을 그냥 잘 하는 것부터 출발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런 불안을 해결해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건 저만의 방식일지 모르는데 저는 생각보다 세상에 확신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많은 살다 보면 우리가 자기 확신이라는 걸 할 수 있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확신은 내가 주는 게 아니라 타인들이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항상 그 뭔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 타자들을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나서 그냥 그 내 고민을 이야기하고 털어놓는 부분, 그리고 그분들이 내 고민을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털어놓으면 그분들이 그냥 공감해 주시고 그래도 그냥 조언해 주시는데 그래도 이게 뭐 낫지 않을까? 저게 아닐까? 근데 그 한마디가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한테는 약간의 확신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없다라는 확신이라든지 뭐 다양한 그런 것들, 그렇다면 이 부분을 굳이 해결하려고 노력한다기보다는 이 부분을 잘 관리해서 넘어가야겠다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타인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이 얻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타인들이 우리가 어떤 불안이나 이런 데 입사하면 타인들은 뾰족한 해결책이 있을 것 같은데 나만 없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나한테 해결책이 없으면 타인에게도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타인에게 말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속에서 그런 것들이 공유만 되어도, 그런 감정만 공유가 되어도 좀 이게 나아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뭔가를 확신하려고 하는 마음이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특히 자기 확신, 나 안에서 나오는 확신을 찾는 거는 안 좋으신 것 같다. 그리고 오늘처럼 차라리 이렇게 사연을 주시고 저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더 좋은 건 진짜 이렇게 일방향으로 듣는 이야기보다는 이제 뭔가 왔다 갔다 티키타카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고, 이제 그런 것들,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불안을 덜어내는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이게 2부하고 연결되는 지점이 그거잖아요. 그렇죠. 이야기가 필요하다. 그렇죠. 이야기가 진짜 이야기는 공동체 안에서 해야 된다. 그리고 공동체는 경청해 주는 사람이 되게 중요하다. 그렇죠. 누군가가 잘만 들어줘도 말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상당 부분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런 얘기들이 이제 뒤에 나중에 또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자기 확신은 사실 어려운 일이고, 대신 남과의 만남과 이야기를 통해서 적절한 수준의 관리, 이런 게 현실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또 주셨어요. 네, 맞아요. 근데 진짜 저도 그 대화 털어놓는 거 되게 중요한데 너무 불안하면 사람이 말도 안 나와요. 너무 머리가 막 복잡하고 꼬여서 이렇게 한숨만 나오고 이게 정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리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정리는 다 정리해서 말하는 것도 있지만 말을 하다 보면 또 정리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믿을 만한, 아까 말한 이제 공동체가 믿을 만한 사람들이 있는 모임이겠죠. 그런 데 가서 얘기하다 보면 야, 그거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야. 네가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 나도 그랬다. 이런 얘기들 들으면 많이 위로가 되고, 제가 이제 저희 아이랑 제일 많이 하는 게 그거거든요. 아이가 막 너무 심각하게 얘기하면 나도 그랬어. 나도 숙제 안 했고 엄마도 수학 못 했고 막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위로를 받으면서 그거 그럴 수 있구나. 별거 아니구나. 그 아이한테 말해줘. 옆집 삼촌도 못했다 수학. 세상에 그런 사람이 많다. 저도 그 얘기 이제 많이 해줘요. 많이 해주면 뭐 그렇다고 자기가 갑자기 수학을 잘하게 되거나 수학을 뭐 좋아하게 되거나 하진 않는데 나만 그런 건 아니구나. 근데 그게 진짜 그 나이가 어릴수록 훨씬 어른의 고민은 사실 그건 아니잖아요. 남들이 뭐 수학 싫어하는 걸 내가 몰라서 힘든가 뭐. 근데도 아이들은 그래서 나이가 젊을수록 더 나이가 좀 있고 경험이 있는 좋은 그 어떤 공동체 안에 사람한테 털어놓으면 생각보다 위로를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애들한테 얘기할 때 정말 조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어렵다고? 안 돼, 이게 안 된다고? 이런 말 절대 안 하는 거. 특히 선생님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절대 안 털어놔요. 일단 그 말이 나오면 재수가 없어져. 되게 이제 공감하는 게 자세, 그리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렇죠? 이제 이런 게 참 되게 큰 건데,
이렇게 이분의 이야기나 이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걸 보면은 제가 일부러 좀 쪼개면 약간 어려운 말로 인지적 확신. 그러니까 내가 보고 있는 게 맞아 지금? 맞아. 예. 내가 제대로 지금 사태를 파악하고 있는 거야? 혹시 오해하고 있거나 잘못 파악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있고 그다음에 옳고 그름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경우 뭐가 옳은 거지? 뭐가 맞는 거지? 이런 가치적인 확신에 관련된 부분이 있고 근데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래도 현재 내지 과거에 연관된 건데 제일 큰 불안은 이제 미래를 잘 모르겠어서 생기는 거거든요. 이제 미래.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전망이 불확실한데 불확실할 뿐만이 아니라 나쁜 게 올 것 같아. 라고 이제 느끼게 되면 이거는 사실은 전망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인지적으로 확신 갖기도 어려운 거고 가치적으로도 확신을 갖기가 참 어려운 일인데 앞으로 벌어질 일에 관련된 거니까. 근데 이 벌어질 일들이 나쁠 것 같아서 현재가 엄청나게 망가지는 이제 그런 게 현대인의 불안에 있어서 제일 핵심이 아닌가.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런 경제적인 이슈도 사실 그런 것들이잖아요. 네. 네. 뭐 이게 제가 이제 항상 저는 불안의 본질이 이해할 수 없음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이해할 수 없음. 그런데 이게 지금도 바만이라는 사회학자가 이 이해할 수 없음의 사실 본질은 뭐냐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뜻이래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많이 바라는 거 뭐냐면 확신이라는 게 더 다른 말로 예측 가능성이잖아요. 뭔가 무슨 일이 나한테 일어날지를 예측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안정감을 주는 거고 아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말했던 경제로 말하면 정규직이 그런 것들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들이. 아파도 예, 그렇죠. 월급 줄 것 같고. 그렇죠. 아파도 월급 주고 뭐 휴가도 주고 뭐 다 할 것 같죠. 이게 보험도 나오고 이게 다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예측 가능성을 만드는 것들 자체가 너무 중요하긴 하지만 생각보다 이제 우리 근대인의 삶이 이제 하나의 예를 들자면 제가 경제적인 거로 출발했으니까 이제 비정규직이 1대1이란 말이에요. 정규직과. 네. 거의 1대1인 사회예요. 그럼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그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럼 두 사람 중에 하나는 그냥 경제 상황 자체가 불안한 거죠. 불안하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는 어쨌든 먹고 사는 문제에서 출발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들이 나의 근본적인 불안을 만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먹고 사는 문제가 또 근본적으로 보면 정치적으로 안정이 돼야 잘 풀릴 텐데 정치 상황도 이제 불안해요. 그러면 이제 이 불안이 가중되고 겹치고 그러면서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데 정치, 경제 거기다가 나의 일상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고 막 예측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이건 엎치고 덮치고 하면서 내가 그 불안이 막 나를 잡아삼키게 되는 이제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정치를 하든 경제를 하든 거기에 안정성을 만들어 주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각자 고민을 하고 뭐 이게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 세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정확하게 내가 파악하고 있나라고 질문을 만약에 우리가 하게 된다면 사실 그거는 되게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면 내가 파악할 수 있는 만큼을 파악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데 내가 파악할 수 있는 만큼은 내가 어떤 사람과 같이 있냐가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나 혼자서만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나와 어떤 사람이 같이 있고 어떤 사람이 무엇을 공유하는가가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 정보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정보로 이야기 좀 그 이야기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오늘은 이야기라고 표현하겠네요. 공유하는 사람들이 믿을 만한 사람인가가 상당히 중요해요. 개인적으로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인 게 아니라 공적인 상황에서 되게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공공에서 신뢰할 만한 사람이 나한테 나의 고민을 같이 공유해주면 나의 불안감이 상당히 사라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공적으로서의 그 신뢰가 사적인 영역까지 옮겨와서 나의 불안을 어느 정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공적으로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항상 필요하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에 이 사연을 우리 마로니에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사연을 주신 분은 기본적으로 그걸 가장 신뢰할 만한 말로 언어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야기를 나눠 주시는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뭐 해결책은 드릴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다만 그 고민을 하실 때 옆에 있어 드릴 수는 있다. 이야기를 들어드릴 수는 있다. 그리고 여기 만약에 오프라인에 오시면 그 이야기를 옆에서 직접 제가 옆에 들어드릴 수는 있다. 너무 고민이 많으시면 제가 술 한잔 사드릴 수 있다. 뭐 이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근대 사회의
우리가 이제 불안을 장착한 사회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개인 사회라서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 전까지의 사회는 어떤 식으로는 공동체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운명이 비슷해. 네, 그 계급의 운명이 비슷하고 그 지역사회의 운명이 비슷하고 그래서 그냥 대충 비슷하게 살 것 같거든. 근데 개인은 이제 내가 오롯이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내 개인의 운명은 오로지 자기 책임에 의해서 시작되고 내가 잘하면 잘 되는 거고 못하면 못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제 가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미래까지도 끌어다가 이제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이제 복지사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공적인 신뢰의 구조들을 만들어서 네가 혼자 잘 못해도 사회가 그래도 너를 최소한의 선들은 만들어 줄 거야. 라고 얘기해 줌으로써 이제 안전감을 확보하는 이제 그런 방식을 취한 건데 그걸 또 신자유주의 사회가 깨버렸습니다. 깨버렸어요. 예. 예. 또 다시 이제 더 많이 불안해진 더 많이. 이제 그런 상태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죠. 네. 자, 서 작가님은 이제 이런 네. 이런 미래가 불확실해서 생기는 그런 불안들. 네. 미래를 생각하면 아득하죠. 음. 그렇죠. 뭐 아프면 어떡하나, 뭐 음. 더는 뭐 글 못 쓰면 어떡하나, 바보 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많죠. 너무 아득하고 하염없이 이제 불안한 게 밀려오는데 아까 뭐 만권 박사님 얘기했지만 현재에 집중하려고 노력을 안 하면 우리는 그 아득한 미래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앉아 있으면 계속 그런 생각들이 오잖아요. 계속 저쪽에서 불 피우면 내가 아무리 애써도 공기 중에 그런 탄내가 날 수밖에 없는 거고 뭐 창문을 닫던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저도 그래서 현재를 바라보고 오늘 할 수 있는 거 오늘 하고 내가 예측해야 되는 게 예를 들면 난 일주일까지는 좀 감당을 하거나 생각할 수 있어 준비할 수 있어 그럼 일주일 정도 아니면 한 달 이렇게 막 너무 아득하게 뭐 1년 뒤 뭐 10년 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저는 좀 간단하게 좀 앞을 보고 그다음에 뭐 공적인 어떤 그런 패러다임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과 별개로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자신이 불안이 올 때 자신의 불안을 다스릴 수 있는 개인적 방법은 반드시 필요해요. 목욕을 한다든가, 뭐 운동을 한다든가, 그거 산책을 한다든가 그런 방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시도해서 난 이거 할 때 그래도 제일 조금 마음이 더 나아지고 오늘을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다, 내일도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걸 찾지 않으면은 전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이야기할 사람 이런 것도 이제 큰 그림이지 당장 그 사람한테 계속 전화해서 내가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운동 좋죠. 산책도 좋고. 근데 뭐 일하는 분들은 당장 시간이 안 나면 저는 뭐 좋은 차를 마신다든가 뭐 음악을 듣는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음악 딱 3분. 근데 정말 마음 편안하게 하는 음악들도 있고 옛날에 명상의 시간 3분. 근데 굉장히 사실 의미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만의 방법을 조금 음주 아니고요. 울프가님. 이거는 미래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런 걸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예. 아니 뭐 시카로케님께서 이 지금의 불안이 미래의 불안을 이겨버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써주셨는데요.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기분이 안 나쁘시다면 제가 안아드릴게요. 불안해. 과연 좋은 것인지. 근데 이제 지금의 불안이 미래의 불안을 이기고 있다. 그러니까 정확히 무슨 맥락에서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의 불안이라고 느끼는 것들도 사실은 미래의 불안이 맞아요. 이게 끌려 들어와서 생긴 경우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보는데 우리 그냥 깨놓고 한번 이제 시간이 좀 넘었습니다만 얘기해 보죠. 윤석열 파면되지 않고 돌아오면 어떡하지? 이게 불안의 핵심이잖아요, 네. 다들의. 맞아요. 예.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뭐라도 하면 좋겠는데 해서 막 투표라도 하면은 뭔가 이길 것 같은데 헌법재판관들이 그냥 또라이 짓을 해가지고 우리의 손길에 닿지 않는 거에서 이 일이 생겨버리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불안. 아닐 거야라는 확신. 이걸 가질 수 없는 상태.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뭐 이게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다. 근데 그 항상 이제 최근에 제가 좀 저 자신한테 다짐하는 말이기도 한데요. 제가 사실 요즘 최근에 인간에 대한 믿음, 시스템에 대한 믿음이 상당히 많이 무너졌어요. 네. 우리 사법 체계에서도 그렇죠. 뭐 네. 말도 안 되는 최근에 저 깜짝 놀랐는데요. 여러분 아마 그 헌법 재판하는 최근에 뭐 이렇게 헌법 재판관 임명하라는 헌법 소원 놓고 막 하는 김정환 변호사라고 유명한 변호사가 네, 있는데 그 변호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번에 구속 시간으로 계산한 사람이 자기랑 엄청 절친이래요. 예. 자기도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사귀는 친구를 보면 안다 뭐 이런 뜻이 말이 속담이 있는데
예, 제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사실 저는 그런 판결들이 시스템에 대한 믿음을 다 무너뜨린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게 되게 큰 거죠. 엄청 큰 거거든요. 시스템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면 사실 사회가 안 돌아가요. 네. 사회가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시스템에 대한 믿음도 무너지고 사람에 대한 믿음도 조금씩 무너지고 하는데, 근데 결국은 그런 믿음을 회복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에 대한 믿음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시스템에 대한 믿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 우리 만약에 탄핵을 예를 든다 그런다면 저는 이게 며칠 날 뭐 어떤 일이 벌어지건 어떤 일이 일어나건 8대0 인용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결정이 내려지건 거기에 대해서 일말의 추후에 저는 의심도 하지 않는 편이거든요. 이제 다만 우리한테 예측 가능성을 주기 위해서 일정이라도 밝혀라. 라고 이제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라서 어떤 시스템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유지를 좀 해야 사람에 대한 믿음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근본적으로 시스템에 대한 믿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 저는 헌법재판관들이 사람이기 전에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그래서 그 시스템이 작동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거기에 대한 그 불안은 안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오늘 너무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기 확신을 하려고 하는 노력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 네. 그냥 그 확신은, 저는 이게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지만 확신은 절대 자기가 줄 수 없다. 네. 확신은 언제나 타자들이 주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네. 우리 정치평론가 서 작가님은 저도 뭐 탄핵 될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저는 자신이 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좀 아랫서랍에 넣어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나가서 예를 들면 시간이 돼서 또 구호도 외치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되게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시스템 때문에 이제 일상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예를 들면 정말 뭐 타인하고 싸우게 된다든가 해야 할 걸 못 하게 된다든가.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안 되고 어차피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 일상은 흘러가고 우리는 살 거란 말이에요. 이게 끝난다고 우리가 삶이 끝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가지의 흐름을 잘 운용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이 일이 아니어도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삶이 조용하고 평안했던 때는 그게 많지 않거든요. 늘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근데 매번 이런 일에 막 휘둘리고, 제가 이 일 생각하면서 옛날에 뭐가 있었지 생각하니까 제가 고3 때 휴거 얘기가 있어요. 92년도 네. 그러니까 네. 고등학교 때. 다미선교회. 그러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정말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뭐라고 할까, 판으로 치자면 나를 둘러싼 바깥의 판이 안 돌아가고 예. 흔들리지 않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매번 거기에 내가 너무 많이 휘둘러 버리면 결국 지나가는 내 삶이 없어요. 나의 거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돌아가는 판을 완전 벗어나서 우리는 살 수 없고 완전히 현실을 다 외면할 수는 없지만 그 판에만 너무 시선을 고 거기에만 신경을 쓰지 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맞아요. 휴거 무서 매일 휴거 얘기하는 애가 있었어. 네, 네. 그래서 이거 너가 뭐가 무섭냐 했더니 휴거가 안 될까봐. 자기가 거기에 오히려, 못 갈까봐. 네, 진짜 힘들어 휴거가 할까봐. 일어나면 나 못 낄까봐. 내가 그럼 지금이라도 넌 산에 가라. 우리가 막 그랬거든요. 휴가를 가야겠네. 너 차라리. 근데 자기도 뭐냐면 정확하게 자기가 뭘 믿고 이런 건 아닌데 그게 마음이 불안한 거야. 예. 불안한 거. 그래서 하여튼 그 생각이 나서 생각해보니까 한 해도 아무 일 없이 지나간 해는 없었던 거. 늘 어딘가 네. 전쟁이 나고 뭐 늘 뭐가 붕괴되고 뭐 이랬던 것 같아. 범죄가 일어나고 네, 그렇죠. 연쇄살인마 있고 막 네. 그렇죠.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시스템을 저도 믿는 이제 스타일이지만 시스템을 못 믿을 것 같은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시스템이 붕괴되는 상황도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것도 일종의 시나리오죠. 저는 시나리오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 가지 시나리오가 무너질까봐 불안해하면 두 번째 시나리오를 만들어놔서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 버트레스는 아까 표현 쓰진 않았지만 이렇게 물막이 같은 거가 맞아요. 한 단만 있으면 안 되고 2단, 3단, 4단 정도가 이제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 상태가 오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으로 움직이면 첫 번째가 무너졌을 때 다 무너져요. 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식의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한 번 더 후퇴하고 한 번 더 후퇴하고 이래야 되는데 예전에 중세 때 서양이 그 성에서 싸울 때 보면은 첫 번째 방어선, 두 번째 방어선, 세 번째 방어선 이런 것들이 다 있고 매번 그때마다 안으로 후퇴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최종적으로 성이 함락되면 어떡하지? 라는 상황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죠.
근데 그 함락됐을 때 예를 들면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했냐면 내가 죽으면 하느님이 나를 천국으로 데려다 주실 거야. 라는 생각이 최종적인 저지선인 거예요. 나는 영웅적인 죽음을 한 거야. 나는 선한 죽음을 한 거야. 이런 최종적인 저지선이 주는 확신으로 1차 싸울 때, 2차 싸울 때, 3차 싸울 때가 달라지지. 그쵸. 근데 난 죽으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1차 때도 못 싸우고 2차 때도 못 싸우고 3차 때도 못 싸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최종적인 저지선과 그 중간중간마다의 어떤 자기 나름의 확신 이런 것들을 적당한 선에서 이제 만드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때 쓸모 있는 건 다 동원해라. 예, 종교적인 신심을 동원하건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과의 어떤 그 부대라든가 이런 같이 하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동원하건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이 최종 상태에 대해서 최종 상태가 언제나 내가 원한 대로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 자체도 한 번은 붕괴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그건 철학적 사유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사실 좀 잘 안 되는 측면도 좀 있어서 아니면 종교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뭐 그분까지 얘기 드리면 제가 좀 잔인할 것 같아가지고 예, 그 얘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만 예. 한번 그런 시나리오적인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워낙 이제 그렇게 살아와서 그런지 몰라도 짜증은 나지만 그렇게 이렇게 막 무섭진 않아요. 네, 짜증은 나지만 예, 무서울 만한 일들은 옛날에 많이 다 겪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렇게까지 무섭진 않더라. 예,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